여기로 걸어 들어가시면 여기서 요 안에가 보여요. 요 부지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려요. 진매달이에요. 자, 오늘은요, 22년 10월 26일이고요. 오늘 정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게 요거죠. 크게 5가지고요.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어쩔 TV 쿠루루 삥뽕 이런 걸 적어놨잖아요. 요게 조금 유행은 지난 얘기인데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초딩 아들 둘이서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해대면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뭐 세대가 달라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썸네일에 요런 알 수 없는 10대들의 용어들을 써놓은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일기 신도시 얘긴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뭔가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가도 분명히 발표는 했는데 뭐가 있어야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정리를 못 해드리다가 오늘은 그나마 요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요거. 요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는 내용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영상을 켰고요. 영상을 킨 김에 요거부터 하나씩 쭉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1번부터 보면요. 제목 그대로예요. 공공분양으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요걸 통해서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요. 요 50만 호의 물량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새로 3가지 유형을 도입해서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이렇게 나눠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에서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께서 자금이 조금 모자라시니까 전용 대출 상품을 도입해서요.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 50만 원의 물량들 중에서 23년까지 우수입지 11,000호를 사전 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요게 4번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서 민간 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청년층과 40, 50 세대를 나눠서요. 추첨제와 가점제가 각 확대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1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료에 따르면요. 내 집 마련 기회를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시켜 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난 정부인 18년에서 22년까지는 공공분양주택을 연평균 35만 호, 총 14만 7천 호를 공급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만 호, 총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보다 3배나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건데 그렇게 공급을 외쳐댔으면서 이번 공급이 좋은 거 아니냐, 왜 썸네일은 어쩔 TV 저쩔 TV 뭐 이렇게 써놨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공급이라는 거는 요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공급 물량은 입주 물량이고요. 우리 눈앞에 나타난 아파트,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요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 물량은 요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그러니까 요게 공급 절차인데 인허가를 받고요.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공기를 거쳐서 우리가 입주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물량은 요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 요거를 지금 공급이라는 말로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찬찬히 짚어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인허가 다음에 나오는 이 분양 과정을 요걸 미리 요렇게 당겨서 요 앞에서 사전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전 분양.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는 요 입주 물량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이 인허가는 지금 인허가를 받고 바로 삽떠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는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 3, 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표 자료에서 말하는 5년간 50만 원은 23년부터 시작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27년부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7년이요.
근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요. 지난 정부의 실적과 앞으로의 목표를 뭉툭거리면서 지난 5년 동안은 14.7만 호를 공급했는데 현 정부 5년 동안은 50만 호의 공공 분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이 공급은 당장 볼 수 있는 공급이 아니다. 이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총 50만 호 중에서요. 수도권은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가 목표죠. 목표. 목표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정부를요.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까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갈 길을 더 못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표로 발표한 이 공급을 지금 수요자들이 당장 입주하실 수 있는 그 공급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제가 오늘 5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올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실 때는요. 저 공급은 그 공급이 아니잖아.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은 삐딱한 시선으로 기사들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가면요. 지난 정부에서는 인허가 기준으로 18년도부터 22년까지는 각각 요렇게 인허가를 냈는데 23년부터 이번 정부에서는 요렇게 인허가를 내서 50만 호를 채우겠다는 거고요. 요 23년에는요.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7만 6천 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만 4천 호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유형으로 인허가 물량을 내주겠다. 인허가를 요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급은 도시 외곽의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향후 5년 동안은 지하철,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할 거고요. 도심 국공유지나 3기 신도시의 GTX 인근 우수 입지 등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는 건데 요런 걸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또 혹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시간적 공백을 뛰어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입주를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누가 뭐래요? 누가 뭐래? 아무도 뭐라 안 해. 근데 일단 요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먼 미래의 얘기다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보면 나눔형으로 25만 원을 공급할 건데 요거는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할 거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개념을 보시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그러니까 분양 당시부터 소유권이 나한테 들어오되 내 명의로 이 아파트를 갖되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공하겠다. 근데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 있고요. 이걸 나중에 다시 공공에 환매를 할 때, 다시 대파할 때 매각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고요. 30%는 공공에 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로 할인된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DSR이라는 거는 버는 만큼 많이 버는 사람한테만 많이 빌려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SR을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80%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5억이에요. 5억. 여기서 나눔형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다 그랬으니까 57에 35, 3억 5천으로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대출을 최대 80%까지 해준다 그랬으니까 3억 5천에 80%면 2억 8천이죠. 그러니까 2억 8천을 대출받고 그럼 내 돈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만약에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를 5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 5천이 남잖아요. 이렇게 1억 5천이 남는데 여기서 30%를 공공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4억 5천을 요 공공에서 가져간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70%인 1억 5백이 내 거가 되는 거죠. 1억 5백이. 자, 일단 나눔형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뭐라 그랬죠? 앞으로는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수한 입지에 공급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더불어서 공공도심복합사업, 민간도시복합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물량을 만들어낼 건데 얘네들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5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시는 5억으로 들었지만 얘네들의 주택가격이 5억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만약에 얘네들의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분양가가 시세 70%가 나와도 7억일 거고, 분양가가 7억일 거고, 대출을 80%까지 해준다 그러면 7, 8에 5억 6천까지 해줄 텐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한도가 있어요. 5억으로 정했더라고요, 한도를. 이건 뒤에서 계속 다시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형 2번을 보면요. 우선 당첨되면 일단 사러. 그리고 일정 기간, 여기선 6년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분양자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사는 동안에는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나중에 6년 후에 분양을 받을 때는 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하냐?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랑 분양 받을 당시, 여기서라 그러면 6년 후가 되겠죠. 6년 후 당시 감정가의 평균치로 선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요거죠.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이고 6년을 분양받을 때 감정가가 8억이라면 4 더하기 8 나누기 2는 6억이 분양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은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보증금은 입주 시점의 추정 분양가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4억이 되겠죠. 4억의 절반이 2억이니까 2억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의 70에서 80% 수수로 부담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2억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내가 여기를 분양받게 된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분양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동안 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다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로 4년 동안 더 임대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치면 10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요게 두 번째였고요.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일반형.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분양형이고요. 요거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 공급 물량이요. 청년층들을 위해서 일반 공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요. 4050 등 기존 대기 수요들을 고려해서 요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뒤에서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 유형별 공급 비율을 다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게 일반 공급이죠. 일반 공급. 요 일반 공급을 앞서서 나눔형 선택형을 설명드렸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요 일반형인데, 요 일반형에서는 요 추첨제를 20%를 도입을 하면서 일반 공급을 30%로 늘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공급이 10%, 20%잖아요. 근데 요 일반형에서는 일반 공급을 30%로 늘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요 3번을 볼게요. 이 물량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다른 주택에 비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좀 풀어 주겠다. 나눔형은 한도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셋 다 DSR은 적용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LTV를 최대한 80% 적용해 줄 거고, 일반형은 70% 적용해 줄 거고, 근데 한도가 있다. 나눔형은 5억이고 선택형도 5억이고 일반형은 4억이다. 이게 좀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증금은 80% 전세 대출 별도로 지원. 이게 그거잖아요. 요 선택형에서 앞서서 분양가가 만약에 4억이라 그러면 6년 동안 내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2억은 내가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분에 대해서는 시세의 7, 80%로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2억의 보증금을 80% 전세 대출로 별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근데 금리가 1.9%에서 3%. 전세 대출은 조금 낮네요. 그리고 일반형은 2.15%에서 3%고요. 기한이 40년, 40년, 30년이에요. 일단 변동 가능한 건데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나눔형을 보면요. 나눔형은 분양 가격이 4억 2천, 4억 2천이라 그러면 4억 2천이니까 80%가 대출이 된다 그랬죠? 곱하기 0.8 하면 3억 3,600이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요게 대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돈은 8,400이 있으면 되겠죠? 금리를 1.9%에서 3%까지 잡아주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최대 1,4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포함된 평균 이자가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원리금이니까 12로 나누면 월에 원리금을 120만 원 정도 내는 거겠죠. 요걸 이렇게 기존 주택 구입하는 것과 비교를 해 놨는데요. 지금 금리를 4.64%로 적용을 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6억으로 잡았네요. 그렇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아 다 좋은데 이게 도심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 기존 주택이 과연 6억이 맞을지 이게 문제가 되겠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기존 주택이 6억이 됐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겠고, 가장 문제는 그동안 나는 어디서 뭘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힘을 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시면서 앞날을 결정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형에 대해서 대출을 또 보자면 여기서 아까 2억 더하기 2억이었잖아요. 이 보증금을 최저 1.7% 금리로 최대 3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6년 후에 분양 자금 지원은 다시 요 위로 올라가서 요것과 또 유사하게 간다네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여러분 예전에 판교 아시죠? 판교가 분양 전환을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요때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6년 후에 20억이 됐어요. 20억이. 그러면 이때 분양가가 나는 13억에 이걸 분양받는 거잖아요. 13억에. 맞나요? 26 나누기 2니까 13억. 13억인데 이걸 지금 계산으로 한다면 13억을 최대 5억을 대출을 받으니까 그때 되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산대로라 그러면 8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8억이. 근데 이 8억 중에서 여기서 6억의 반은 냈을 거 아니야. 3억을. 그러면 3억이 빠지니까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5억. 내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장 자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형에 대해서는 요 지원을 또 확대하잖아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올려주고,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금리 우대를 적용해 준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시범단지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요게 가장 관심 많으실 부분이실 것 같은데, 나눔형 25만 원은 요색, 선택형 10만 원은 여기서 요색, 그리고 일반형은 요색이에요. 나눔형은 총 11곳이고요. 여기서 약 6천호를 사전 청약하는 건데, 요게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에 요런 단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잖아요. 고덕 강일이나 마곡, 위례, 뭐 이런 데는 입지가 좋아요. 근데 500세대, 260세대, 210세대 다 100단위 세대인데 일단 여기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여기 23년에 사전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그래도 1년, 2년, 3년. 그래도 4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27년에 입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정리는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단지가 요 마곡인데 여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 마곡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곡에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마곡 13단지 옆에 요 공터 있어요, 여기. 여기 13단지 앞에 정문에 가면 여기 보여요. 펜스로 쳐져 있거든요. 여기. 요 나중에 혹시 가보실 일 있으면 여기 13단지 앞으로 쭉 들어가셔서요. 여기다 차 대실 수 있거든요. 여기다 차 잠깐 대신 다음에 여기로 걸어 들어가시면 여기서 요 안에가 보여요. 요 부지거든요. 요쪽이 김포공항이고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마곡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터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요 택시 차고지 여기는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거든요. 여기 차고지 보이죠? 여기 엠벨리 4단지를 찾아가신 다음에 그 위로 조금 가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 항공미를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뭐야, 여기 다 논밭이야 왜? 요쯤 되겠네요. 요쯤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싸게 당첨만 되면 진짜 좋긴 하죠. 지도 본 김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가 서울 대방, 수방사, 성동구치소. 여기는 지금 요 파란색이니까 일반 분양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겠네. 이렇게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시세의 80% 수준인데, 여기는 마곡에서 여기로 조금 내려오면요. 신도림을 지나서 요 정도 있겠네. 요 정도 여기서 보면 대방역 밑으로 여기 보이죠? 여기가 대방인데 주변 단지 한번 보면 제일 낮은 가격 10억 5천. 그럼 10억 5천에 80%면 8억이잖아요. 8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수방사 부지가 위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럼 옆에는 낮은 가격으로 봐서 매매 14억 5천. 시세 80%. 그리고 성동구치소는 여기서 쭉 이렇게 갔죠? 좀 가면 좀 더 가서 이렇게 오금역이 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 여기인데 여기서도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 어디 볼까? 그냥 여기 볼까요? 여기도 낮은 가격으로 봤을 때 14억 9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 보세요. 내가 이 분양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요 사전 청약을 도시메다 사전 청약을 여기를 올해 말부터 요 나눔형 방식으로 요렇게 요 선택형 방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일반형 방식으로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예요. 민영 분양의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평형에 따라서 8호 제곱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 제로 100%를 뽑고요. 8호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 50, 추첨 50을 적용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5, 25, 30, 70이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점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청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호제곱 초과 물량에만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만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제는 중소형 평형에도 요 추첨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이렇게 좀 나눴네요. 투기가열지구 60 이하 그러니까 5구 타입이 되겠죠. 5구 타입. 5구 타입은 가점 40, 추첨 60. 조정 대상 지역도 40, 60 동일하고요. 60에서 8호. 그러니까 우리 국평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가점 70, 추첨 30. 조정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8호 초과 물량 대형. 지금까지는 50, 50이었는데 여기에 가점을 더 올리고 추첨을 내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점을 올리고 추첨을 내렸죠.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요거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셔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고 추진 일정을 보니까 22년 12월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일단 이렇게 개선될 거라고만 알고만 계시자.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요 품질 개선을 위해서 민간과 협업을 한다고 그리고 평역을 확대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런 거잖아요. 요 자료는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 이상한 게 지금 규제 지역이 경기도 평택이나 파주 등 수도권에서도 해제된 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굳이 투기가열지구를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규제를 풀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잘 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전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전 함께 드리는 진매들이었습니다.